한 주간 있었던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토어제 푼 거 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푼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죠. 그러면서 이 한 달간 이제 강남 3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 전역으로 막 지금 불길이 번지려고 하는 게 막 느껴지고 실제로 막 거래도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빠지고 있는 동네가 약간 회복이 되면 그나마 좀 여론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오르고 있었던 동네가 더 올라가게 되는 효과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지금 푼 거야 하면서 지금 서울시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미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보고 왔어요. 저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나 무슨 일주일 전 얘기하고 계세요 하면서 지금 그 동네들 물건도 없고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야, 저 동네가 저 가격이면 우리는 더 올려야지 하면서 막 계속 올리는 그러니까 너도 올려 나도 올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간간히 또 거래가 되고 이러니까 지금 서울시와 정부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중개사들 뭐 단속한다고 막 급습해가지고 중개사들 다 문 닫게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부랴부랴 어떻게든 이 과열 양상을 좀 멈추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고 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지금 뭐 60억 반포 아파트를 뭐 20대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다. 영앤리치인가요? 하면서 뭐 나오는데 같은 성씨가 둘이서 샀어요. 근데 95년생하고 03년생이 현금으로 60억을 샀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 엄청난 사업가가 아니라면은 증여를 받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증여를 해가지고도 60억짜리 산다면은 세금만 30억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사줬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 뭐 샀을 확률이 높다고 전 추정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너네한테 한번 줄 건데 뭐 줄 테니까 증여 받아가지고 뭐 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렇게 같은 성씨의 공동 명의로 산다는 거는 형제일 확률이 높죠. 형제자매일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돈을 뭐 몇십억짜리를 준다는 거는 코인 투자해서 재라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냥 단독 명의로 샀을 거라고 보고 뭐 공동 명의라는 어떤 뭐 사유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본질은 뭐냐? 이 부동산이 지금 똘똘한 한 채는 불패다. 라는 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격으로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끝도 없이 가는 겁니다. 자, 원베일리가 지금 국평 보유세가 뭐 1,8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가 좀 늘면서 시세를 좀 반영했으니까 보유세도 늘어요. 근데 보유세가 1,80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게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지만 시세가 지금 뭐 몇 달 만에 뭐 5억, 10억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면 뭐 이것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 보유세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이 상승의 속도가 더 크면 이 보유세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깨줘야 되는데 사실 이 구조가 지금 이 공고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똘똘한 한 채만 하세요가 벌써 7년, 8년 됐잖아요. 벌써 7, 8년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특히 이제 뭐 30대, 20대 이런 부자분들은 내 생애에서 부동산에 관심 가졌던 동안 떨어진 적이 없는 거야, 이 동네들은. 잠깐 주춤했지 다시 올라가네? 이러니까 약간 믿음이 더 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이 뭐 세금이 늘어나도 집주인들이 별로 팔 의향이 없고 근데 이럴 때 뭐 토호제도 풀리고 막 하니까 매수는 더 쏠려 들어오고 안 팔려고 하는데 매수를 하겠다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 구조가 지금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일어나요. 뭐냐면 수상한 직거래. 그 뭐랄까요? 집값이 몇 억 폭락했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단골 소재로 가져오는 게 뭐냐면 자, 한 달 전에 뭐 20억이었는데 오늘 보세요. 뭐 15억에 거래됐죠. 해서 순식간에 한 달 만에 5억 떨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수상한 직거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족 간에 뭐 특수관계인 간에는 좀 뭐 매매가의 30% 아니면 뭐 3억 정도를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라면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또 시세를 기준으로 하냐 뭐 전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냐 해가지고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좀 싸게 자기 자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티 안 나게 하면 좋은데 티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강남권에 항상 나옵니다. 뭐야 이게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25억에 거래됐는데 갑자기 17억에 누가 하나 거래가 돼. 그러면 야 7억 빠진 거야? 8억 빠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과도하게 무리한 세금 절세 거래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뜨면
또 어김없이 또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막 자금 조달 계획서도 막 검토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토어제 이후에 막 급등하다 보니까 야 이거 빨리 넘겨야 되는데 하면서 좀 무리수를 두는 분들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도강 금관구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가장 안 올라가는 지역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구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안 오른 구들이 요 구들인데 여기들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거래량도 늘어서 지금 뭐 강남이 올라가니까 노도강도 금매까지 싹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아직 뭐 약간 호가가 조금 뭐 회복됐다 정도인 지역들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뭐 거래가 안 돼요. 이런 지역들도 서울 안에는 많이 있어요. 뭐 거래가 5천 건이 됐다고 해서 뭐 거래가 싹 사라질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한두 달 전하고는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겠다. 가장 강력한 정책일 수도 있겠죠. 풀어가지고 올랐으니까 재지정한다. 가장 악수를 두는 거죠. 장구 끝에 악수를 뒀는데 그 악수를 더 악수로 바꾸는 그런 정책이라고 좀 봅니다. 풀었는데 다시 재지정하는 거는 안 풀었어야지라는 논리를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욕을 먹더라도 이거를 다시 재지정해서라도 이 분위기를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라도 엄포를 놔야지만 너네가 조금 멈추겠니? 라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를 계속 높여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전에는 좀 집을 좀 여러 채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뭐 서울에도 있고 뭐 경기도 가평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한 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여러 개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은 부자들은 그냥 똘똘한 한 채, 막 50억, 100억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한 채로 합치자라고 하면서 계속 가고 수요에 맞춰가지고 강남, 뭐 한남동, 뭐 이런 한강벨트 쪽에는 이제는 뭐 분양가가 200억, 300억, 500억짜리 집들도 지금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똘똘한 한 채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죠. 부자들이 이제 글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이 똘똘한 한 채를 계속 올려주고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외국으로도 좀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대세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부자들도 뭐 바보가 아니니까 계속 올려줄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 가격에 이거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채, 세 채 사는 게 좀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괜히 사놨다가 나중에 소급 적용 당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나라의 한 채, 외국의 한 채를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주택에 대한 거나 어떤 세금 중과에 대한 리스크도 없어지니까 해외로 가자 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곳들로 지금 조금씩 간다. 왜냐면 지금 서울 중심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가격으로 뭐 도쿄나 아니면 뭐 두바이 이런 데들 가면은 충분히 좋은 걸 산단 말이에요. 이거 국내 두 채는 좀 불안해. 나중에 또 중과를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다 소급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외국으로 빠지자. 라는 사람들도 지금 나타난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결국에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결국 외국에 아예 가버릴 돈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 돈이 안 돌아올 확률도 높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자산가분들이 또 이민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들고 외국으로 나갈 확률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인 부자들이 이제 두바이에 집을 많이 산다고 하는 기사들도 나오는데 이제 두바이가 이제 가상자산, 뭐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도 없거니와 그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코인으로 이제 돈 많이 버시거나 코인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싱가포르나 뭐 두바이 이런 데 많이 나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굳이 뭐 한국에 투자해? 라고 하면서 이제 외국으로 이제 돈을 들고 나간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뭐 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나? 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10년을 보장하는 거를 또 들고 나온 또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아니 2+2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를 5+5나 아니면 2+2+2+2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전세가가 이제 엄청 가뜩이나 지금도 전세가 불안한데 더 오르면 어떡하죠라는 이 불안감이 되게 심했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가 극렬했단 말이죠. 이거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뭐 전문가들도 막 걱정하고 뭐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학자 계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발이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 공식 입장 아니라고 이제 진화에 나섰는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똘똘한 한 채를 더 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자, 그 많던 매물 어디 갔나? 경기도에 지금 전세가 좀 부족한데 올해 경기도의 입주가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한 거에서 신규 입주 물량도 좀 줄어드니까 경기도 쪽에 전세가 좀 부족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서울의 전세가 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올해는 좀 경기도에서도 전세가 좀 오를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투자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똘똘한 한 채가 끝나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한다 하면서 지방 들썩이나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여당이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없죠. 지금 야당과 합의가 잘 돼야지만 어떤 정책이 바뀌는데 야당과 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거리감이 엄청 멀다. 엄청 멉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될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여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야당과의 합의를 잘 하면 좋겠고 야당에서도 너무 좀 극단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 발표하시고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원하는 거를 좀 해주지 않으면 이제 똘똘한 한 채는 더 가는 거고 지방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또 최근에는 또 경제가 또 약간 침체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다시 금리 인하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빠르면 뭐 5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에 대한 FOMC 회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동결할 거라고 다들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3월에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향후에 연준의 의향은 이렇습니다라는 것도 나오니까 올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한국은 지금 마음이 급하죠. 어떻게든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지금 공감대는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서울 집값이 또 이렇게 급등하니까 부동산 때문에 금리 내리기 또 부담스럽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부동산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 주식 하고 있는 분들도 마음이 좀 답답하죠. 요즘에 뭐 지수도 좀 빠졌지만 뭐 S&P 뭐 이런 거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미국 주식은 그래도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또 개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기준금리가 좀 앞으로 예상이 좀 인하로 가서 유동성이 좀 풀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가기를 다들 좀 바라고 있다. 투자자들은 다들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그 헤지펀드 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한국 개미들 왜 이러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투자해요?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좀 놀랬다. 왜 이렇게 도박을 하죠? 이게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는 워낙 국장에서 하도 많이 봤던 패턴이기 때문에 국장은 장투하면 안 된다 해서 뭐 레버리지 뭐 아니면 곧버스, 인버스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지수 투자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가격 추종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이렇게 국장에서 단련된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해외 주식에서도 똑같은 걸 하더라. 그래서 목숨 걸고 투자한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뭐 웃지 못할 얘기로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있으면 거기는 국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국장으로 봐야 된다. 국장으로 취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제일 많이 사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상 국장이라고 보고 움직임을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공격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하는 거죠. 뭐 오르면 가자 하고 막 내려가면 막 죽겠습니다 하는 거를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하던 가락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마음이 그만큼 빨리빨리 급한 민족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안 하시고 다시 미국은 장투하는 게 맞고 한국은 스윙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사고팔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